국내 증시 우리만 왜 이래? 정말 우리만 왜 이래? 제가 이 말을 오늘 한 10번,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최근 지수 하락에 특히나 그 이유를 참 찾아보지 못하겠다. 왜냐? 다른 증시들은 잘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러냐? 디커플링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전혀 엉뚱한 데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현재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자금의 여력이 없고,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문안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서는 현재 지금 뚜렷한 이슈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8분 능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조금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주식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거죠. 실적이 잘 나왔으면 가만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몇 종목들 NC소프트가 실적이 안 나왔고 덴티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몇 종목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따라서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상황이죠. 앞서 정연 아나운서도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우리 뒤통수를 때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믿었던 제약바이오인데 지금 현재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나타내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크게 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디커플링 되는 이유. 제가 분석한 걸로 보면 올해 IPO 기업 공개가 사상 최대에 이릅니다. 국내 증시에서요? 예,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IPO 최고치가 2017년이었는데 그때 2017년 한 해 네. IPO 한 게 7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0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30조라는 자금이 신규 물량으로 들어왔고요. 이거를 다 거의 많은 분들이 매수했죠. 지금 그 30조가 시총이 얼마가 됐느냐? 100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조라는 자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IPO가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하나로 합치지만 우린 쪼개져.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업을 쪼개고 있고, 카카오만 하더라도 뱅크페이, 카카오 3개 합치면 시총이 100조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테이퍼링 한다라는 것도 또 쉬는 시간의 악재인데, 이러한 공급 물량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은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자금이 오히려 미국 쪽으로 몰리니까 좋은데 우리는 자금 유출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점, 이러한 점이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IPO 물량으로 자금이 쏠린 것도 우리 시장에서 더 다른 증시들과 디커플링 현상을 강하게 유발시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불안한 시장, 그리고 다른 증시들과 정반대로 가는 우리 모습이 길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증시랑 뭐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 지수대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도 전망을 확고하게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몇몇 분들이 이제야 내놓긴 했는데 반반씩 갈린다라는 거. 그 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견들이 일치를 했다라면 지금은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플랫폼 업체 그렇죠. 게임 엔터주들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전망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내년에 대한 전망, 투자 포인트 삼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가 하락했고 최근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종목별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다음 상황실로 확인해 보시죠. 게임주는 시장 반대로 갑니다. 오늘 펄어비스, NC소프트, 컴투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그랬는데 오히려 시장 대피소 역할을 한다, 해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매일경제에서 쓴 게 거의 2달 전에 이제 처음 올라갈 때 매일경제에서 그랬거든요. 시장에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뭐 그러한 역할들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이 나옵니다.
수요일 날 대부분의 기업들 게임주들이 실적이 나오고 NC소프트는 목요일 날 나오는데 실적이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이런 것들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 선물이라든지 공매도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게임주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게임주들이 시장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시장의 이슈,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이런 쪽들이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게임주들이 이런 것에 가장 앞설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연 아나운서가 AI로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게임 업체에서는 이제 캐릭터들을 그렇게 구현해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연 이 게임이 메타버스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이미 게임 업체 자체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같이 시장 많이 빠진 날은 AI를 대신 세워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펄어비스는 메타버스 색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주와 함께 올랐습니다. 보니까 하이퍼리얼에 35억 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그 뚫기 힘들었던 중국 시장도 뚫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도 기대를 하고 있고 도깨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도 지금이라도 이 버스를 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조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것들의 설명인지 앞으로 더 가겠다는 설명인지가 지금 조금 약간 헷갈린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다른 거 대비해서 펄어비스가 너무 이렇게 너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현재 지금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북미의 메타버스 기업을 투자했다. 앞서 언급드렸던 뭐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고요. 드디어 검은 사막 모바일 파노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2월부터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가 런칭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트레이딩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치솟아 가기 시작한다라면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이 모양이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오닐의 컵의 변형된 모습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쉽게 물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차트하고 아프리카 TV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TV는 윌리엄 오닐의 정석적인 컵 모양이 나와서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고 펄어비스는 약간 변형된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하는 최고의 투자자라고 보고 있는 윌리엄 오닐의 지금 현재 펄어비스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지게 되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도 지금으로서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분석상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시장의 해지 역할하고 있는 게임주를 알아봤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위드 코로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다이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행한 이후에는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빠졌었어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였는지 근데 최근에 오늘 다시 반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일단 큰 것은 두 가지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이것이 개발 소식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주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약 먹어가면서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상까지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면 어차피 뭐 그런 위드 코로나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독감처럼 우리가 같이 이제 하고 걸리면 또 약을 먹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됩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에 이제 11월부터 미국이 이제 빗장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괌과 사이판을 열었고 하와이도 11월 달에 열고 미국 본토도 이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기 시작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행이라든지 뭐 정연 아나운서 제가 한 두어 차례도 벌써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길만 열리면 여행 가고 싶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제 뭐 그런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한 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파라다이스를 꼽아봤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호캉스나 호텔 여객으로 리조트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해외에서 유입이 된다면 그때는 또 카지노로 뭐 VIP 고객들의 그 카지노액으로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건데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지금 뭐 우리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국내 여행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지금 현재 인천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저 파라다이스 시티에 놀러 가서 호캉스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수입이 주 수입인데 이거는 이제 국내 외국인용이죠. 내국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카지노 수입 면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격리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카지노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여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여행객들 위주로 보면서 해외 여행객들 유입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차라리 카지노에 중점을 둔다라면 강원랜드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파라다이스는 호캉스인데 호캉스 부분들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강원랜드에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망실로 빠르게 넘어가 보시죠. 오늘 또 카카오뱅크는 시장도 불안한데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3%대 하락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풀린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 주식의 약 4%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4%라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투심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풀렸다. 이게 풀린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투심을 조금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의 매물 압박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보호예수 풀리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따라서 보호예수가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카카오뱅크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해소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IPO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6개월 이후부터 투자하라라는 정석, 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따라서 너무 단기적으로 카카오뱅크가 빠진다고 해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실적만 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 늘었지만 QOQ 기준으로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서 뭐 카카오뱅크냐 페이냐 저희가 그 질문을 또 드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투자자분들은 이 두 종목을 다 접근하기보다는 선택하며 자금이 분산되는 역할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날 뱅크는 하락했는데 여기에 투심도 위축됐지 보호예수 물량 해제됐지 이런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지금 빠진다고 쉽게 들어가는 거, 접근하는 거는 또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중에 카카오 택시도 상장하고 카카오 미용실도 상장하고 카카오 떡볶이도 상장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너무 많이 기업을 쪼개.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 세 시총을 합치면 거의 100조에 달하거든요. 100조에 달하는 이익을 과연 이 회사가 뽑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신규 상장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게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앞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100조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장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한 효과와 똑같다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유상증자 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주당 EPS가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쉽지 않다. 역시 카카오페이나 뱅크도 새내기 관련주로서 묶게 되기 때문에 뭐 회사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량이 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 이후에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조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겠네요. 그럼 쏟아지는 보호예수 물량에서 새내기주들이 그런 이슈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것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가 많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HK 이노행 같은 경우 9일 날 약 20만 주가 이제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10일 날 크래프톤 전체 8.3% 405만 주가 해제가 됩니다. 크래프톤도 지금 오늘 주가 빠지고 있죠. 상당히 이런 부분 좀 안타깝고요. 11일 날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전체 물량의 약 70% 무려 4,990만 주.
물량가 일단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네. 이런 물량 이게 해제된다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매물 압박이 된다라면 매물이 나올 거 대기하는데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따라가라. 글쎄요, 저는 그러한 의견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점을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숫자가 잘 안 보이셨나 봐요. 아니, 그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요. 예. 네, 이렇게 쏟아지는 보유세 물량도 주의해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들이 많았던 게 국내 증시에서는 또 단점으로 작용했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